안녕하세요. 헬스터디 국어 강사 장현입니다. 여러분, EBS 잘못 보면 오히려 점수가 떨어질 수 있어요. EBS 연계가 많이 된다고 해서 EBS만 주구장창 보려고 했나요?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EBS 지문 여러 번 읽고 문제 푸는 정도로 끝내려고 했거나 EBS 요약집 막 외우려고 하거나 이렇게 공부하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시험장에서 이거 내가 공부했던 작품이다 하고 반갑긴 할 거거든. 근데 딱 거기까지. 분명히 봤던 건데 기억이 날 듯 말 듯 흐릿하기만 하고 정작 문제 푸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봤던 건데 안 풀리니까 오히려 더 당황하기만 하거든. 그동안 공부한 시간들이 다 헛된 시간이 되는 거지.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EBS가 어떻게 연계가 되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둬서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시험장에서 EBS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실제 기출과 EBS 지문을 비교해보면서 EBS 연계 양상과 공부법을 알려드릴게요. 고정 댓글에 PDF 올려놨으니까 이 PDF 같이 보면서 영상 시청하시면 이해도가 훨씬 깊어질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시죠. EBS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6월 모의 평가를 보고 나서 EBS 연계가 엄청나게 많이 됐네? EBS 연계 나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본질을 잃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EBS를 이제 공부한다라는 거는 실전에서 체감을 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함이잖아. 근데 문제는 읽을 수 있는 역량, 그러니까 독해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하다못해 네가 수능 전날에 본 게 나오더라도 수능 시험장에서 틀리게 돼요. 그래서 EBS 연계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기출을 우선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글을 읽어야 되는지 그 원칙들이 여러분들이 체화가 돼 있고 확실해야 됩니다. 자, 이번 6월 모의 평가가 어떻게 연계됐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4에서 7번 지문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독서 286페이지가 연계가 됐었는데 과두제라는 토픽이 연계가 됐었어요. 근데 수능 특강에서는 정치 지문으로서 나왔었단 말이야. 하지만 육모에서는 경영과 관련된 지문으로서 제시가 됐었죠. 자, 그래서 사실상 연계의 의미가 있진 않았다. 과두제란 개념 자체가 엄청나게 이해가 어려운, 먼저 알고 있었으면 유리한 그런 개념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EBS를 봤던 안 봤던 간에 큰 의미는 없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에서 11번 이 독서 307페이지가 연계가 됐었는데 이거는 좀 의미가 있었다. 자, 연계가 될 때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 이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연계가 될 수 있거든. 근데 이 개념과 원리를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었더라고 하면 그러면 독해를 할 때 훨씬 빠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지. 자, 이런 점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거야. 안 읽고 넘어간다. 이거는 안 돼. EBS 연계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문 독해를 제대로 하지 않고선 대충 문제 풀어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되게 허다하거든. 그래서 안 읽고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공유결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공유결합을 할 때 원자가 안정화되기 위해 8개의 전자가 필요하다. 이걸 이제 EBS에서 얘기를 했었거든. 이걸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문 독해할 때 우리가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가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전자 8개가 안 되는 상태면 예를 들어 7개야 전자가. 그러면 안정적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안정화되기 위해서 전자를 더 채우려고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독해할 때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지거든. 자, 다시 말해. 여러분들 개념 정리 제대로 하시고요. EBS 볼 때. 그리고 원리에 대한 이해 또한 제대로 수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노트에다가 개념 정리랑 그 원리들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해가지고 그 원리들을 한번 좀 적어 보세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다. 자, 그래서 어떻게 연계가 됐었는지는 한번 여러분들 지문 실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지문 보니까요. 12에서 17번 지문이었는데 283페이지에서 284페이지가 연계가 됐었다. 자, 수특에서는 무어와 에이어의 관점을 비교하는 방식이었는데 6평에서는 에이어의 관점을 가지고선 출제를 했죠. 그래서 에이어의 관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독해할 때 훨씬 더 수월했겠지. 그래서 가 부분이 에이어의 관점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 부분을 좀 빠르게 치고 넘어갈 수가 있었을 거야. 이 연계가 제대로
공부가 돼 있었다라고 하면. 자, 그래서 인문지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하냐? 학자들의 관점을 정리해 보세요. 학자들 관점 정리하려고 해보세요. 아까 노트에다 정리하는 거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정작 발목을 잡았던 부분은 가 부분이 아니라 나 부분이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독해력이 없다라고 하면 이 나 부분은 비연계였거든. 이 본질적인 독해력이 없다라고 하면 연계가 되는 걸 체감했어도 문제를 제대로 못 풀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출을 통해서 본질적인 독해력 향상에 집중을 해주세요. 만약에 EBS랑 기출 둘 중 하나밖에 못 보는 상황이면 기출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연계가 됐었는지는 한번 실어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학 쪽 보면요. 문학 쪽에서 고전소설 이대봉전이 연계가 됐었는데 그냥 작품명만 연계됐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수능 특강 부분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 출제가 됐어. 그러면 이제 체감을 하려고 하면 인물관계를 제대로 정리를 해놨어야 돼. 그러면 그 인물 관계는 전반적으로 적용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전체적인 스토리도 알고 있으면 이 구조를 알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독해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독해를 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냐? 인물 관계 그리고 개괄적인 줄거리 파악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전소설은. 그 다음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고전시가도 연계가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체감하기가 가장 좋은 파트라고 생각이 들어. 제대로 공부가 돼 있었다라고 하면 지문을 스캔 뜨는 방식으로 세세하게 읽는 게 아니라 스캔 뜨는 방식으로 쭉 보고 풀어도 풀렸을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제대로 공부한다는 말은 시어 식구의 의미를 하나하나 끌어내보는 공부를 한다는 얘기야. 자, 이번 6편 같은 경우는 EBS에 있는 부분이 그대로 연계가 됐었는데 6월, 9월 수능 점점 갈수록 EBS 미수록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재밌는 게 미수록된 부분이 비중이 커지면서 또 답을 내는데 핵심은 수록 부분보다는 미수록 부분 가지고선 답을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결국은 이것도 본질적인 독해력이 중요하다는 거지. 자, 그 다음 현대소설인데 현대소설은 연계가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엔 좀 특이하게 현대소설을 연계를 시켰고요. 그리고 지문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근데 이거는 함정이야, 함정. 장담하는데 수능 때는 연계가 되더라도 EBS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갖다가 쓸 거야. 그러니까 EBS에 있는 부분을 막 이제 냅다 내신처럼 외우려고 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공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주제의식 그리고 이 주요 인물이 어떤 성향의 인물인지에 집중을 해가지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현대시인데요. 현대시도 이제 연계가 됐는데 예전 기조대로 하나는 연계시키고 하나는 비연계로 이제 출제를 했어요. 근데 내가 계속 얘기했다시피 문제를 푸는 그 핵심은 비연계 부분에서 나온다는 거. 자, 현대시를 볼 때는 시어의 의미, 식구의 의미, 그리고 주제 파악에 초점을 둬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정리하자면 EBS 연계 허와 실, 이 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EBS를 그냥 냅다 외우는 식으로 공부한다라고 하면 그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실, EBS 연계 체감을 해서 효과를 얻으려고 하면 본질적인 독해력이 기출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기출로 만들어진 논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아는 거를 이제 만나면서 좀 더 빠르게 독해를 해낼 수 있다. 요 정도. 이 정도의 목적을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EBS 연계 함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기출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출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건 구독과 알람 설정 해두시고 앞으로의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잘 촬영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유튜브 촬영 시간을 아예 할당을 했어요. 이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준비가 된 거지.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변화는 시작된다. 저는 국어 강사 장현이었습니다.